안녕하세요. 수과목 최원성 목사입니다. 네. 첫 시간,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지인들께서 괜찮은데?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나름 자신감이 또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교발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가 그전 시간에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수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학은 무엇인가? 수학은요, 단 한마디로 딱 그냥 정의하면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영어 있잖아요. 영어라는 과목은 그 언어로서의 접근이 아닌, 우리나라는 이제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 문법을 알고 또 이렇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회화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문제풀이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제풀이는 잘하는데 저도 수능에서 영어를 3개인가 틀렸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아직까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어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긴 지문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100% 완벽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문법을 뭐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은 알지만 막 디테일하게 자세히 몰라도 영어 단어만 완벽하게 알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수학은 공식을 100% 완벽하게 안다고 그래서 문제를 다 풀 수 없어요. 네. 그게 이 수학과 영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사고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사고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20년 넘게 정말 제가 처음 가르쳤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저희 엄마의 친구의 아들내미, 중학생을 제가 지도했던 게 제 과외의 시작, 수학 가르치는 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했던 저만의 어록이 있습니다. 어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학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20년 넘게 계속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학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왜 손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학은 길찾기거든요. 수학은 길찾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지점은 우리가 내비를 찍잖아요. 그럼 도착 지점에 내비를 찍으면 길을 하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를 딱 선택해서 이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 선택했으면 이 길로 가는 거고, 이 길을 선택했으면 이 길로 가는 거고, 이 길을 선택했다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낯설어요. 낯설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 가봤던 길은 그 다음에 갈 때는 낯설지는 않죠. 막 가봤던 길이니까 라고 낯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길만 가지 않아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빠른 길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답이라는 것은 한계예요. 답이라는 것은 한계지만 답까지 가는 과정은 한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어느 것이 됐든지 하나를 딱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요. 그냥 문제의 지문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한번 읽습니다. 쭉 한번 읽은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또 읽으면서 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들은 별표를 치고 넘어가죠. 아마 이게 보고 계시는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보면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수학은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영어는 문제의 지문을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뭐 작가의 의도도 알고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학은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 가르치시는 분들이 혹은 학생들이 해설자만 보면 한번 해설자 한번 봐보세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의 대부분 뭐 뒤죽박죽 해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식이 세워져 마지막 결론에 답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문제를 한번 다 읽은 다음에 풀 수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문제를 끊어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끊어 읽는 이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끊어 읽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근데 아이들이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그 길들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의 메인보드는 우리 그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컴퓨터, 만약에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정말 좋은, 막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이 슈퍼컴퓨터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해도 버벅거림이 없어요. 그쵸? 하지만 사양이 좋지 않은 그런 컴퓨터들은 한두 가지만 띄어놔도 버벅거림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뇌에서는 손을 올려, 손을 흔들어, 글씨를 써, 말을 해, 여러 가지 그러한 명령을 제 몸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서는 이것저것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만약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막혔다가 갑자기 이 길로 점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 길로 점프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이 길은 가지만 만약에 막힌다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 길 여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도 이 굵직한 큰 줄기의 길을 바꿔서 이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이 길들이 막 뒤죽박죽 머릿속에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수학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 손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손이라는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됐든 간에 식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식을 무조건 세워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학 거의 100%는요.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만약 해설을 보잖아요. 이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배우지 않은 범위에서 나오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고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어떻게 됐든 식을 세워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 막힌 길을 뚫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뚫은 장비가 없다고 하면은 막힌 길이면 돌아 나와요. 근데 수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찾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막힌 길이 있으면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보여요. 손으로 생각해서 식을 세우잖아요. 식을 세우는데 계속 이게 안 나와요. 그럼 그건 막힌 길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또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또 다른 길을 가보고 또 다른 길을 가보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반복됐을 때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쌓였을 때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20년 넘게 주장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동의하시죠? 네, 수학을 문제를 가르쳐 보거나 배운 친구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왜 수학을 못 풀었는지 아마 이 첫 단추가 아마 풀릴 거예요. 내가 왜 못 풀었는지는 계속 머리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계속 머리로만 고민했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앞으로는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수학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문제를 끊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끊는 것이 습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에다가 아니면 제 DM으로 이런 것이 도움되었습니다라고 꼭 남겨주시고, 또한 간증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다음 영상 찍을 때도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